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시험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점검을 하게 되는 특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 네 과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교육 자료는 우리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육 자료입니다. 자, 먼저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 전략을 가지고 빅분기 필기를 임해야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은 네 과목이죠. 그래서 8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네 과목을 반복 회독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는요, 이 네 과목을 누가 간략하게 정의를 해서 반복 회독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마다 목차 중심 또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요약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특강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1과목과 4과목, 2과목과 3과목 이렇게 과목 순서대로 진행하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실기 과정까지 여러분 패스를 하셔야지 최종 원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빅분기 필기 파트 하시면서 실기와 어느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빅분기 필기 시험을 보시고 나서 한 3주 있다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필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이 합격선에 있다는 걸 느낌이 오게 됩니다. 또는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오픈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발표 나기 3주 전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파이썬과 R을 선택해 가면서 학습하는 게 여러분 한 번에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1과목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입니다. 자, 우리 이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과목은 전략 과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 출제됐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기존에 출제됐던 ADSP나 ADP 문제에서 큰 변형 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과목이 1과목입니다. 또한 필기에서만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실기 파트에서는 그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파트가 1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과목의 목표는 14문항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1과목에서도 기존에 없던 다른 검정시험에 없던 내용 등이 난이도로 출제가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 데이터 저장 파트는 다른 파트에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하드베 HDFS라든지 구글의 GFS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해당되는 난이도 파트입니다. 또한 분석 계획 파트에 가시면 우리 비정형 데이터의 일부가 좀 등장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던 부분이고 또한 1과목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된 우리 에코 시스템들이 특징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고 출제 포인트별로 하나하나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최근 출제 4년 우리 출제 유형을 바라보게 되면 각 과목마다의 특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2001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출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우리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가중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파트냐 하면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 파트,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방안 파트고요. 데이터 분석 방안 파트는 이른바 KDD, 크리스피디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다 한두 문항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파트, 그 다음에 우리 품질 검증 파트, 이게 바로 1과목의 난이도 특징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출제 키워드별로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가면서 1과목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반복 해독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의 깊이보다는 전반적인 출제 키워드별로 어떤 파생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빅데이터 이해 파트에서 빅데이터 특징 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물론 해당되는 별표가 많다면 가중치가 높은 거죠. 적어도 빅데이터 특징 파트에서는 NoSQL이 중요합니다. 저장 방식도 중요하지만 좀 더 NoSQL을 세분화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7번에서 데이터베이스 DW 또는 데이터 마트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DW 사이에 뭐가 있냐면 ODS, 데이터 레이크란 개념도 구분하도록 해요. 자, 여기 출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출제 목차별, 출제 키워드별 내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면 여러분 1과목은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과목에서 난이도 파트라는 거 NoSQL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파트입니다. 가중치도 높고 출제 포인트도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죠. 말 그대로 이런 문제를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원시 데이터셋 저장소를 데이터 레이크라 하게 되고 자, 이번 시험에서는 ODS를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ADP 파트에는 별도로 ODS 파트가 따로 목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ODS를 구분하셔야만 하죠.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이해 파트에서 순서는 빅데이터 가치 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ADSP, ADP 문제에서 충분한 문제풀을 갖고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 4가지, 위기요인 통제 방안 3가지, 가트너의 비리수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형 문제 내기로 딱 좋은 케이스 등이 포진해 있죠. 자, 여기는 난이도 있는 파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반드시 득점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합니다. 자, 원래 3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산업이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 산업 파트는 출제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4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의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파트에서는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는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 준비도는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6개 영역별로 각 파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숙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3번과 4번이 약간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따라서 우리 기능 구조, 집중 구조, 분산 구조로 나누게 되고 그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요, 제가 보기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6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있다면 출제 포인트는 소프트 스킬에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이 1과목의 난이도 파트예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하둡 주변에 등장하게 되는 우리 바로 에코 시스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키퍼도 하나의 에코 시스템이고요. 역할과 내용을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각각의 이런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대표적인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와 같은 에코시스템을 물어보는 문제가 2, 3회 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다가 어느 순간 좀 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장할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간략하게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역할, 의미, 주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은 관련된 기술에 따라서 소프트,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5회 이후 문제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을 보고 이건 소프트웨어 관련된 플랫폼 기술이야 또는 플랫폼에 관련된 의미이고 또는 해당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infrastructure야라고 보기를 보고 해당되는 플랫폼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고 난이도 파트입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 파트에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기본적인 학습 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배경 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타겟 변수 존재 의무에 따라서 구분하죠. 이번에는 강화학습을 출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기대보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거 배경 지식 파트 이거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개인정보법 제도에서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구분하도록 해요. 익명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더라도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하게 되죠. 자, 익명정보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관련된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명과 가명 요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하도록 해요.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 분석 기획에 관련된 파트이죠. 우리 문제풀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파트다 보니까 이 파트에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파트입니다. 분석 주제 유형이라 한다면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알고 모르고에 따르니까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이고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 한다면 우리 분석 과제가 여러 개 복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 단기 과제는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는 거고 중장기 계획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 하죠. 자, 이와 같은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말 그대로 한 문장 정의 내리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회독이란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과목 간의 학습 간격,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하루에 1과목과 4과목을 한 번쯤 정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은 그 유형에 적합한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분석 문제 정의 보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유독 프로세스 순서를 좋아합니다. 하향식과 상향식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2회 때 등장했던 상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입니다. 자, 최근에 ADS-B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죠. 자, 데이터 분석 방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KDD,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출제가 되고 KDD 순서를 물어보거나 데이터 전처리 내용, 데이터 변환 내용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크리스피DM은 모든 분석 방법론은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고 크리스피DM은 4개의 계층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상위 계층인 페이스와 그 밑에 하부 구조라 할 수 있는 일반화 태스크는 각각 내용에서 구분하시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3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스와 태스크와 스텝 이런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3장 가도록 할게요. 자, 3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 대상이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웹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수집 대상에 따라서 수집 기술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FTP 또는 클롤링 또는 스크래핑 또는 오픈 API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지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인지 또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야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온다면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소유권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이런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변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빠르게 우리 1과목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변환 파트는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모든 게 엑셀처럼 정형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죠. IoT 데이터
또는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SNS,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에 맞는 스토어를 설계를 해야겠죠. 막연하게 비정형 데이터를 한 스토어에 넣게 되면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을 해야지만 분석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데이터 변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데이터 전 처리와 후 처리를 하게 되고 데이터를 구조화된 스토어 방에 넣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변환 기술을 물어봅니다. 평화로의 정의, 집계, 일반화 또는 스케일링, 속성 생성의 빨간색 특징 이해하는 게 출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데이터 비식별화는 반드시 출제가 되죠. 우리 기존에 있는 ADS-B 시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빅분기 필기 파트는 세분화돼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다른 ADP, ADS-B 시험에서는 가명 처리를 단순하게 사례와 형태가 주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세부 기술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출제화되는 것이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가 상당히 높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정보 비식별화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는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기법 등이 언급이 됩니다. 차등정보 보호는 아래 빨간색으로 나와 있듯이 원 데이터에다 일부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하지만요, 재현 자료라는 것은 가상의 자료예요. 원 자료와 분포가 동일하게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품질 검증입니다. 우리 품질 검증에서는요, 우리 여러분이 혼란하게 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일단적으로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이 가장 가중치가 높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이랑 의미랑 메타데이터 분석이랑 여러분 구분 정리하도록 해요. 프로파일링 메타데이터, 오류를 찾아가는 기법은 서로 교집합입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링은요, 내용을 가지고 오류를 찾아내는 거인 반면에 이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명, 목차를 보고선 해당되는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 5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중치가 높아요. 출제 유형은 필수 항목에 누락이 없어야 한다는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은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완전성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계통의 문제들은 말 그대로 한 문장, 한 정답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암기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주는 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 빅분기 필기 시험입니다. 자, 데이터 저장 파트 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저장 파트는 다른 그 검정 시험과 달리 유달리 여기는 분산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요 두 가지 저장 방식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고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GFS와 하드웨어 HDFS입니다. 그래서 GFS, 하드웨어 HDFS 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는 하나의 역할,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저장되는 것은 슬레이브라고 하게 되죠. 자, 각각 이런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것들 또는 이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것들 관련된 것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하드웨어 HDFS 아키텍처 그림을 보여주게 되고 각 1번, 뭐 네임 노드를 1번, 데이터 노드를 2번이라 하고 2번에 관련된 역할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NoSQL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NoSQL은 그 형태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뭐 컬럼 기반, 그래프 기반, 뭐 기타 등등, 뭐 키 밸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4가지의 특징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NoSQL이 굉장히 가중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 구글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또는 하드웨어 HDFS 각각
의미, 역할 아는 것이 출제 포인트이죠. 자, 이렇게 1과목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여러분 빅분기 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한 번쯤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들이 보면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1000페이지에 되는 분량을 학습하면서 몇 회독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많아야 정말 3회독, 4회겠죠. 그러면 과연 전체적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제 포인트는 어느 정도 범위가 주어져 있고 난이도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제가 1과목에서 난이도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의 에코시스템의 소프트웨어들, 두 번째 우리 저장 방식이죠. 구글의 GFS와 하드배 HDFS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품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암기력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분석 방법론 계열의 KDD와 크리스피디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1과목의 난이도 파트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 문장의 정답지 형태로 찾아내시면 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과목을 정리합니다.